의대생 정원 증가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만약 10이라는 스킬과 감을 가진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있다면 의사 수가 의도대로 늘어난 의사들이 아무리 많아봐야 고칠 수 없다. 다시 말해 10이라는 스킬로 고칠 수 있는 의사가 한 명 있는 것과 그 스킬은 도달하지 못하지만 5나 6이 정도 스킬을 가진 의사가 2명이 있어도 고칠 수 없다. 더군다나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기존 내심 암묵적 동의의 조건과 환경이 달라진다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스킬 가진 의사들이 탈락하게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의료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의사는 수가 맹목적으로 많아야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과 같이 의대 정원을 늘려버리는 것은 홍삼진에게 물을 타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 의료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두뇌 집단 중 한 곳이다. 이미 거긴 첨예하게 홍삼 엑기스 마냥 잘 짜여있다. 그 안에 세계가 있는 것이다. 환자나 다른 국민들 시선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럼 인력이 부족한 필수 의료 지역에 대해선 어쩌란 말인가.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먼저 그럼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좋아하고 생각한 많은 꿈나무들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해서 어쩌란 말인가. 다시 원래 의대 정원으로 하면 그들이 피해보고 그들의 기대가 무산되진 않을까 걱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지 않다. 내가 학부모라면, 내가 학생이라면 의대에 입학하는 순간 지금 의사들의 입장이 될 것이다. 누구도 물타여진 홍삼 같은 가치가 많이, 그러니까 몸값이 많이 떨어진 의사를 하고 싶진 않을 것이다. 기대 수익으로 의대에 왔는데 기존에 반짝반짝 빛나던 의사가 아니라니, 기존에 알던 돈 많이 버는 의사가 아니라니 누가 그런 선택을 하겠는가. 의사라는 직업 상당히 힘든 직업이다. 긴박하거나 컵라면으로 때우거나 밤샘은 기본이다. 또 의학이 적성에는 맞지는 않지만 의사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서 그 간극을 좁혀주는 돈이라는 보상을 얻게 된다. 의사들이 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위중함이라는 측면까지 보면은 의사들이 받는 돈은 그리 큰 돈이 아니다. 지금 딱 적합한 돈이다. 그런데 누가 반값이나 30% 떨어진 돈에 그대로 똑같이 하겠나. 의료질이 많이 떨어진다. 건축과 가전제품과 자동차와 함께 좋은 퀄리티를 유지하는 우리나라 의술이 떨어질 것이다. 가전제품 얘기해서 말인데 정말 고품질인 삼성전자의 텔레비전을 어느 수출 국가의 물량이 딸린다고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한, 그냥 잘 굴러가는 어느 다른 제품의 TV를 삼성전자 로고를 박아 수출하는 그런 격이다. 비유를 하자면 말이다. 우리나라 의료 수준에 대해서. 그럼 늘어난 의대 정원을 통해 입학하려는 쪽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1, 2, 3등까지만 뽑았는데 4등, 5등 하던 학생이나 학부모도 그런 느슨해진 환경의 의사를 올해 4등, 5등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예전에 상상했던, 찬란하게 빛났던, 적어도 예상했던 자부심이 있는 원래 의대 정원으로 입학하고 싶을 거다. 의사 집단은 우리나라 최대의 두뇌 집단 중 한 곳이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이과 문과 분립과 각자의 분야에서의 상호작용하면 자연스럽게 견제 집단이 된다. 의사들은 혹은 과학자들은 하나의 문제를 바라볼 때 오로지 그것을 고쳐야겠다는 T 성향적인 목표를 가지고 행동한다. T가 다 좋다는 것은 아니니만 T냐 F냐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자들, 의사들이 T쪽 성향이고 F들은 좀 더 감상적이고 감각이 필요한, 문해력이 필요한 법률가들일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것은 물론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이 판배, 이 배가 같이 잘 호응해서 굴러갈 수 있으려면 T와 F가 모두 필요하다. 아빠와 엄마가 모두 필요하다. 그 기둥 중 한쪽인 T쪽들이 실망하여 F로 갈아타거나 T쪽들이 다른 나라로 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럼 다른 늘어난 의대생 정원에서 충당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과 성향이냐 문과 성향이냐 정해져 있다. 이과 성향 중에서도 최고의 이과 성향 애들이 의대로 가는 거다. 가서 극도로 세심한 수련을 받고 의사가 되는 거다. 그런데 굳이 그런 장인을 두고 보다 이과 성향 능력이 적은 또는 문과 성향인 의사를 왜 쓰냐 말이다 라기보다 최적화가 떨어진다. 문학 쪽에도 더 울림이 크신 일을 본인 만족과 함께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학병원 가면 의사 수가 부족해 진료해줄 시간이 뭐 얼마 없다. 그래서 뭐 1시간씩 기다리고, 기다린 시간에 비해 짧은 의사 선생님 되면 시간이지 않나 라고 반문하겠지만 근데 그건 의사들은 딱 보면 안다. 그게 진짜 기술이고 쌓아온 노하우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다. 딱 보면 어느 케이스인지 알기 때문에 이 환자에게 필요한 판단의 순간은 몇 초로 뇌리에 스친 거다. 그 다음 절차로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넘어가 또 다른 판단으로 도달하고 쉽게 달려가거나 환자가 빨리 덜 아프게 처방을 내리고 주사를 내리는 프로세스로 도달한다. 어느 직종이나 오래 일해보면 한눈에 보고 딱 안다. 그걸 우리가 장인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걸 그 빠른 판단력을 스킬을 열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다.
가끔 가다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만두를 정말 빠른 속도로 남들보다 빨리 빚거나 공장의 선별을 남들보다 빠르게 하거나 그분들 다 장인이시다. 장인은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 오랜 기간의 경력으로 감까지 더해지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어느 누가 그 공장의 선별의 달인에게 선별을 천천히 늦추어 주세요 라고 말하겠는가? 그때부터 그 달인은 미칠 지경일 것이다. 그 달인 눈에는 불필요한 쓸데없는 동작들이 눈에 다 보이는데 오히려 그게 원동력을 많이 줄게 할 것이다. 오래 기다렸더니 왜 이리 무성의하게 빨리 진료하냐 묻는다면 원래 의사라는 직업의 성향이 아프셔서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이런 말보다는 바로 주사나 처방을 놔서 단시간에 아픈 걸 줄여주자 쪽이 맞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 기술이 발달해서 예약해 놓으면 된다. 예약해 놓으면 생각보다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현장 당일 접수는 당연 예약을 안 했으니까 그 예약 환자 틈틈이 보던가 빠지고 진료를 봐서 기다릴 수 있다. 그러고 과거 일상적인 몇 년 동안 현장 가서 막 충분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던가 무작정 엄청 오랜 기다림의 의료 서비스는 기억은 몇 번 없는 것 같다. 병원에 가도 의료인들 정말 친절하시고 장소도 쾌적했다. 물론 나와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내가 느꼈던 별로 없었지만 그나마 있었던 경험은 아는 지인 때문에 인기 많다는 소아과를 같이 가게 된 일이 있는데 그 소아과에서는 예약을 해도 엄청 한참이나 기다렸다. 병원 안에도 아기들하고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엄청 많았었는데 그때가 독감 유행철이었다. 거기는 소문이 난 거다. 엄마들한테. 실제 그곳은 인기만큼 진료를 직접 아이에게 받게 해보니 빨리 나았어서 다시 가고픈 다음 감기 때도 이곳으로 와야겠다 경험치가 쌓였고 정보력 좋은 엄마들도 자주 잘 가는 곳이었다. 그런 병원은 감기철에 좀 더 기다린 경험은 있었다. 또 시장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인데 한번 가면 최소 40분 기다림은 기본이고 어떨 때는 밥 먹고 와도 될 정도로 예약은 안 받고 오래 걸리는 곳인데 그럴 때면 아침 일찍 와서 오전에 문 열자마자 진료를 본 경험이 있다. 이런 곳은 이렇게 기다리는 곳은 한번 경험해보니까 똑같은 증상 때 다음에도 여기야 할 사람들이 많은 의사가 잘하는 병원이다. 한번 다녀와 보니까 주사 맞고 아프지 않아 그럼 계속 거기 가는 거다. 그런데 의사수 많이 늘려서 병원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예전에 나은 경험이 좋아던 그곳으로 다시 갈 것이다. 또 그 병원에 대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럼 아무리 의사수 늘려 병원 많아져도 기다리는 곳은 계속 기다리게 되어 있다. 환자가 선택하는 거니까. 마치 이탈리아에 기다리더라도 줄 서서 먹어보고 싶은 레몬 사탕 파는 장인이 있는 가게와 마찬가지이다. 목표가 그 장인 가게 라면 레몬 사탕이어도 다른 집 가게의 사탕은 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학병원에 혹은 일반 병원의 응급실 24시간과 같은 다큐멘터리를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치열하게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의사분들, 의료진 분들을 본다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그 현장과 긴박함이 고귀하다고 느낄 것이다. 저런 응급한 응급실의 현장 다큐멘터리 속 저 모습은 의사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진짜 현장의 의료진들은 아니라 외치는데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그 안에서 잘 짜여진 세계 같은 실제 현장. 의사, 간호사분들, 의료진분들이 아닌 이상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직접 그 현장의 당사자 얘기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닐까? 또한 의사 집단, 의료 집단 등 이처럼 단결력이 좋은데 과연 의사수가 늘어나 현장과는 동떨어진 터무니없는 금액을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게 된다면은 과연 어느 누가 저렇게 단결력이 병원 전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아무리 원래 정원으로 되돌려 달라 외침이 되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들 전체가 단결하여 진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을 올리지 않겠다 장담할 수 있겠는가? 결국 돈 없는 서민부터 의사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환자들도 병원비로서 질 수도 있는 병원들의 최후의 선택적 수단을 과연 어느 누가 뭐라 할 수 있겠는가? 금액이 낮아지면 올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이건 선진국 수준의 의료기술과 서비스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안의 의료진, 병원, 또 환자에게서도 모두 불필요한 상황 전개이다. 또한 아무리 의대 정원을 무늬만 그 후속 절차나 교육은 생각하지 않은 채 늘려놓았다 할지라도 대학병원에서 늘어난 수의 학생들 모두가 아니라 원래의 정원이었던 수능 성적 1등이 등 3등까지만 그 후의 절차까지 넘어가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또 하나의 재량이 되지 않을까? 입학은 그런다 하지만 수료와 졸업 그 후 근무까지는 재량이니 말이다. 의료 집단은 우리나라 최대 이성적인 지성적인 집단 중 하나이다. 훨씬 더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많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의대 정원 늘어나기 전 시스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대의 이성적 최적화 효율 중시 집단이다. 지금 의대생들 의사들 투쟁하는 것 돈을 더 올려달라고 투쟁하는 건가?
정원을 더 줄여달라고 투쟁하는 건가? 아니다. 있는 기존 시스템 그대로 가자고 하는 거다. 결코 이기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지방의 의사수가 부족한 지역은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무분별하게 전체 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딱 필요수만큼 해결하는 방안이 더 최적화적이다. 무작정 의사수를 늘려 좋은 의사분들 회의감에 튕겨나가고 나머지 버티거나 늘어난 의사분들 지방까지 흘러가게 그런 방법 쓰지 말고 예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우리와 같은 고령화 시대에 바로 옆 일본만 하더라도 지방의 지역 인재는 그 지역에서 키웠다. 다시 말해 일본의 어느 지방은 고령화돼 있고 필수 의료진도 지방이라 부족해질 것을 예상하고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투자를 해 대학 졸업 후 몇 년간은 그 지역에서 의사를 볼 수 있도록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 나라나 그 지방의 지원을 받아 의사가 되어서 필요 계약 일수를 채운 그 지역 의사분이 하시는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본인은 연고가 거기 지역이라 태어난 곳도 학생 시절을 보낸 것도 계약이 끝나도 계속 그곳에서 진료를 볼 생각이라 한다. 우리도 의대생들 그리고 의대를 준비하기 위한 중고등학생들 학비 생활비 부담이 큰데 무작정 의사수를 늘리는 것보다 의대 정원은 기존 그대로 하고 정원 안에서 고령화 혹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생들을 선발해 의사가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의사가 된 후 몇 년까지는 그 지역에서 의사를 하게 하는 정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아예 연고가 없는 타 지역 의사분들보다 나고 자란 또 계속 살고 싶은 고향에서의 의사분들이 해당 지역에서 진료를 한다 해도 더 만족감이 높지 않을까. 아무도 안 알아주는 시골이어도 어느 사람한테만큼은 과거에 살았어서 또 찾아가고픈 그런 정감 있는 동네 말이다. 또한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수 있다. 필수 의료가 부족이다 해서 어느 지역 그럼 인구수보다 평생 한번 2년 제도라 해서 서울의 좋은 기술 의사분 기존 지역 의사분 간호사분들 말고 의무적으로 지방 거점 병원 파견 근무처럼 신매장 오픈하는 곳에 기존 매장 점장이 파견 나와 도와주는 것처럼 평생 한번 1년 파견 이 정도는 같이 조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리고 파견 나가는 동안은 전 병원 경력은 육아휴직처럼 그대로 이게 또한 모두가 1번씩은 돌아가니 보통적이고 평범하다고 느끼해 이런 방법도 대화에서 이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고령화 시대의 의료 시스템에 중요한 것은 간호사분들의 중요성도 낮지 않을 것이다. 무작정 질보단 양으로의 정원 쪽으로 생각해보지 말고 누구나 간호사가 되고 싶게. 그래서 고령화 시대에도 발맞춰 대비도 같이 효과를 누리면서 간호사분들 처우가 환경이 안정성이 만족도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게 시선과 방향을 간호사분들의 근무질이 높아지게 만들다 보면 더욱 전문성을 가진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고령화되는 동안 같이 경력이 쌓이셔서 오래 현장 근무해서 노하우와 전문성이 높아지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내가 살면서 느낀 거는 또 예전에도 가끔가다 지인에게 한 번씩 한 얘기는 의료와 건축은 우리나라가 1등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건 개인적인 경험 중 하나이고 다들 사람마다 경험은 다를 수 있겠다. 나의 경험은 내가 직접 병원을 가든 또 어디 뭐 들어온대 하면 이거 언제 세워졌지 하면서 속도가 빠르다 느낄 정도로 우리는 속도의 민족이다. 건축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김치찌개 집 가도 빨리 단 몇 분 만에 나오고 오래 경력을 거쳐 불필요한 프로세스 자른 그들 눈에는 보이는 진료 시간이 짧다기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야 할 의사분은 아시고 또 냉정해야 하기 때문에 눈으로 육안으로 보기에 판단하기에 환자 검사보다 정밀 진료가 속도 빠르게 진단 내려줘서 다음 스텝을 도와주게 할 그런 속도일 수도 있다. 빨리빨리의 나라에서 불필요한 것 서로가 자연스럽게 터놓게 자른 서로가 알고 있는 속도의 나라에서 빠른 건축 속도나 빠른 음식 서빙, 빠른 인터넷 서비스 모든 빠른 것은 칭찬의 영역에 있지만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도 빠른 게 나쁘다고만 할 수 있을까? 그 빠름을 커버하는 바로 이어지는 간호사분들의 전문성과 친절성이 서운한 마음도 달래준 경험도 많았을 것이다. 또한 일반 지역 내과나 울 동네 병원들 가면 많이 공감해주시고 들어주시고 처방도 잘 해주시고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로 따뜻함과 모든 것을 겸비한 의사분들도 많다고 우리 모두 느껴본 적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 인구가 너무 옆 피라미드면 안 좋은 거 아니야? 혹자는 이런 얘기나 문제점도 꺼내겠지만은 그건 세계적으로 고령화되는 시대에 얼토당토 않는 하지만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얘기이고 그게 남의 몇십 년간 노력의 생태계를 깨부시는 쪽으로 바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비록 의도는 하지 않았어도 말이다. 오히려 의사들이 늘어나 의료 비용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후자는 대학병원 입장에서 환자들에게도 낮은 회복 결과 등 좋을 것도 없고 또한 낮아진 비용으로 동네 병원을 간다 하더라도 고령화되는 시대에 스스로 왔다 갔다 집에서 병원 가는 일반 1차 병원 진료보다 입원까지 갖추어져 있는 2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까지 떼진 상태에서의 치료가 더 맞을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의료비가 올라가면 고령화되는 시대에는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돈 없어서 60, 70의 나이에도 주방에서든 현장에서든 근로를 하는 일반 서민들이 더욱 진료를 큰 상승폭으로 볼 기회가 떨어지며 돈이 없으신 고령의 독거 노인분들이 진료를 보기 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의 건강권이 어쩌면 의사 수가 늘어나면 생각과는 반대로 오히려 돈 없는 서민층에서 제일 먼저 위협받거나 진료를 포기하거나 지금보다 회복이 비교적 여러 치료를 더 해볼 수 없다는 관점에서 떨어질 것이다. 결국 돈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진료 비용이 그래도 감당선 안에 있어서 치료력이 비슷할 수 있어도 그 진료비가 늘어남에 따라 임계선에서 많은 돈 없는 사람들이 탈락하게 기울어진 시소 모양이 될 것이다. 그럼 미래에는 고령화는 맞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포함 고령화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의 고령화가 될 것이다. 절대 치료비, 진료비는 높아져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 효과가 어디로 이르게 될 것인지 깊게 그 선까지는 가보고 토론 의논되지는 않았을 거다. 병원들도 반대하고 입학할 학생들도 반대하고 환자들에게도 득될 게 없는 의대 정원 문제 도대체 왜 필요할까? 지금은 빈도수나 양은 못 따라갈지라도 진료의 질은 낮아지지 않았다. 직접 와보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의료대란 이전의 의료 서비스가 매 순간 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잘 케어 못 받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의료대란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거 보이는데도 그 전같이 똑같이 세심하게 진료해주시고 간호해주셔서 그 모습이 예전에는 근무의 힘듦으로만 느낄 것을 이제는 애초에 불필요한 티내지 않지만 버거워들 보이셔서 화가 난다. 의대 정원수는 이 글이 틀렸을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가각도로 토론해 봐야 한 세심한 문제이다. 의사나 의료계에 있어서는 그동안은 그쪽은 믿을만하다고 안심된다고 느낄 만한 늘 옆에 있었던 우리나라 병원들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도 손잡고 병원에 갔고 여러 번 우리 경험들 중에 도움이 되었던 기억의 한 부분들이었다. 제발 한쪽만은 탄탄해서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다시 갔다가 돌아와도 언제나 따뜻한 홈처럼 늘 그곳에 있어주던 병원이게 늘 찾진 않지만 늘 계속 그곳에 있어주던 곳이게 하자.